안녕하세요. 놀란과학의 뉴트리노입니다. 여러분과 뇌과학, 브레인 사이언스를 주제로 앞으로 5번 우주 탐험을 떠나볼까 합니다. 뇌를 작은 우주라고 하죠. 우리가 사는 태양계, 은하계 이 큰 우주도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로 가득 차 있어요. 블랙홀, 초신성,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그 큰 우주도 인간이 아는 우주는 단 5%도 안 됩니다. 암흑 물질이나 암흑 에너지, 말 그대로 캄캄하다, 모르겠다는 뜻이죠. 작은 우주인 뇌도 현대 과학이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역시 마찬가지로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을 우리는 아직 모르고 있죠. 뇌가 야구공보다 조금 가볍거든요. 야구공이 한 1.6kg 정도 되니까 뇌가 1.4kg에서 1.5kg 정도 되는데 저희 몸무게의 한 2%, 저희 70kg 정도 잡으면은 2% 가량만 차지하고 있는데도 우리 몸이 쓰는 전체의 산소와 에너지의 20%나 사용을 하고 있어요. 다른 기관보다 무려 10배나 더 일을 많이 한다는 뜻이죠. 여러분들이 시험 때 열심히 공부를 하면 금방 배가 고픈 이유를 짐작이 좀 가시겠죠? 우리 뇌는 머리뼈 안에 척수액이란 물 속에 둥둥둥 떠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느끼기에는 탁구공 무게밖에 안 됩니다. 시골에서 송아지가 태어날 때 이렇게 양막이라는 막에 쌓여서 터지면서 양수와 함께 송아지가 나오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자연 세계에서 너무나 중요한 어떤 존재는 이렇게 액체로 둘러싸서 외부에서 강한 충격이 있더라도 안에서 데미지를 덜 입도록 설계를 해놨어요. 뇌가 얼마나 중요한 기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탐험을 떠나보겠습니다. 뇌과학, 말 그대로 뇌를 연구하는 학문이겠죠. 그런데 신경과학이라고도 합니다. 뇌가 중추신경계의 맏형이거든요. 그러면 신경은 무슨 일을 할까요? 혈관은 몸의 곳곳에 피, 산소, 에너지를 실어 나르잖아요. 신경은 정보를 실어 나르는 전선이에요. 케이블이죠. 그 정보 중에는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를 맡고, 만져보는 이런 감각 신호가 있고요. 그리고 팔, 다리, 우리 몸을 움직이는 운동 신호도 있고요. 그리고 지각 신호가 있습니다. 지각이란 것은 알고 깨닫는다라는 뜻으로 인지라고도 하죠. 인지를 쉬운 말로 하면 사람의 생각, 사고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뇌는 우리의 몸 전체를 지휘하고 통제하는 중앙본부이죠. 팔다리는 우리가 물론이고 사람의 심장이나 위 같은 그 내장기관도 뇌가 뛰라고 명령을 해야 움직이게 됩니다. 가을에 산에 가면은 단풍이 참 아름답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 아름다운 감정을 느끼는 것도 역시 뇌의 한 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뇌과학의 정의를 알아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왜 뇌를 탐험할까요? 뇌과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심장도 아니고 간도 아니고 왜 뇌를 공부해야 할까요? 바로 뇌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물고기는 뇌가 없나? 웬만한 동물은 다 뇌가 있잖아. 왜 사람의 뇌만 특별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인간의 뇌만이 이성, 의식, 자유의지 같은 아주 높은 수준의 정신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생각이 바로 뇌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생각, 마음, 영혼, 어떻게 부르든 이런 고등한 정신작용은 사람만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뇌가 만드는 이 생각의 신비를 풀 수 있다면 우리 인간의 존재 자체를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큰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저 멀리 태양계 은하계 같은 바깥 우주도 탐험을 해야 하지만 뇌라고 하는 내 안의 작은 우주도 탐험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말을 하니까 꼭 철학처럼 들리시죠? 맞습니다. 뇌과학에는 실제로 철학이나 심리학과 겹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자, 뇌를 공부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인간의 본질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뇌과학을 공부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컴퓨터가 뇌를 점점 닮아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인공지능, 딥러닝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게 점점 뇌를 닮은 기계를 만들고 싶어 하던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컴퓨터가 세상에 나온 지는 한 70년이 조금 넘었거든요. 그런데 이 컴퓨터는 탄생했을 초기에서부터 인간의 뇌를 모방했던 기계였습니다. 요새 나온 뉴로모픽 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뉴론이라고 부르는 인간의 뇌 신경세포, 모픽, 모방한다, 칩, 반도체 이런 뜻이죠. 인간의 뇌 신경세포를 모방해서 만든 반도체. 두 번째 시냅스란 것은 뉴런과 뉴런을 연결시키는 중간의 연결 부위, 브릿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앞으로 뉴런과 시냅스라는 말은 반복해서 나올 테니까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고요. 지금 컴퓨터가 이렇게 처음부터 사람의 뇌를 모방해서 만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사람이 컴퓨터를 닮아가는 그런 예도 있어요. 며칠 전에 제가 재미난 논문을 한 편 봤는데요. DNA에 슈퍼마리오의 배경음악을 입력을 했던 음악을 들었습니다. 그 파일을 클릭하자 슈퍼마리오의 BGM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USB나 우리가 아는 메모리에 저장한 것이 아니고 DNA에 그 정보, 음악을 저장을 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DNA가 반도체처럼 정보 저장을 할 수 있는지. 사람의 염색체 유전자는 4가지 염기로 되어 있잖아요. A, G, C, T라고 흔히 얘기하죠.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이렇게 4가지 염기가 있습니다. 4가지 글자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자식 컴퓨터는 0과 1이라는 이진법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껐다 켰다 하는 2가지의 신호를 시그널을 컴퓨터 신호 전달의 기본 단위로 쓴다면 DNA 같은 경우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AGCT의 4개 글자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 컴퓨터보다 속도, 처리 능력이 훨씬 빨라진다고 합니다. 앞으로 사물 인터넷, IoT라고 하죠. 데이터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원자 수보다 더 많아지는 빅 데이터 시대가 된다면 테라바이트, 페타바이트, 제타바이트 이런 식으로 정보의 양이 압도적으로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 현재의 컴퓨터 능력으로는 그 많은 정보를 저장하거나 처리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4개의 글자로 이루어진 DNA라는 생체에 만약에 정보를 기록하고 인출하고 하는 일이 마음대로 된다면 훨씬 속도가 빠르고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생체 컴퓨터, 이거를 바이오 컴퓨터라고 부르는데 그런 컴퓨터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뇌과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의 컴퓨터보다 훨씬 성능이 좋은 미래 컴퓨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염색체와 뇌라는 생물의 원리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복잡한 뇌과학을 과학자들은 어떻게 연구하고 있을까요? 뇌과학을 연구하는 분야는 크게 4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뇌는 어떻게 생겼고 또 어디와 어디가 어떻게 연결되고 더 깊이 작은 수준으로 세포나 분자 수준에서는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 이런 기초 원리를 연구하는 뇌의 신경 생물학이 있고요. 그리고 치매라든가 정신병 같이 뇌가 아팠을 때 그 치료를 연구하는 뇌의료 질환학이 있습니다. 다음은 뇌와 컴퓨터를 연결해서 아까 둘이가 좀 닮았다 그랬죠? 둘을 연결해서 이것저것 뇌를 기계처럼 마치 한번 조작해보는 뇌공학, 브레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철학 비슷하던 뇌인지학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 학습, 언어, 지능처럼 인간만의 높은 정신작용, 고등 정신작용을 연구하는 것이죠. 굉장히 분야가 많죠. 그래서 뇌과학을 융합학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뇌과학을 공부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지금 전 세계에서 고령화가 진행 중이죠. 노인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치매라든가 고령화에 따른 질병을 앓고 있어요. 뇌 연구에 따라서 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고요. 자살이라든가 중독이라든가 우리가 정신병 또는 정서장애라고 부르는 인간의 행복을 갉아먹는 질환들도 바로잡아서 좀 더 행복한 인류 세상을 만들 수가 있겠죠. 앞으로 인공지능 차세대 컴퓨터를 개발하는데도 뇌과학의 연구는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게 될 겁니다.